오늘 리뷰는 바로 웹한정판 로보톤 건담 에어리얼 개수형 버전 아니메 콰이어트 제로. 일단 그냥 콰이어트 제로 버전이 따로 나온다는 게 전 일단 충격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웹한정, 본체도 웹한정이었는데 옵션이 추가된 것도 웹한정. 옵션이 추가되면서 빠진 것도 있죠. 아무튼 간에 일단은 골판지 까고 생각을 할까요? 짠! 박스 아트부터 콰이어트 제로와 연결됐을 때, 도킹했을 때 그 모습을 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위한 베이스가 하나가 새로 들어갔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본체도 지금 이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컬러링이 좀 바뀌었어요. 발매는 2024년 7월 달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만원! 일반 컬러의 개수형이 이제 8,000엔이었던 거 생각하면은 콰이어트 제로가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은 그거랑 별개로 빠진 파츠도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일단은 박스 자체도 허옇게 나왔습니다. 허옇게 나온 데다가 이제 캘리번과 함께 전시하세요 같은 느낌의 요 빔사벨 부딪히는 이펙트도 넣어줬더라고요. 그 버전 아니메에 들어가 있었던 그 이펙트 있잖아요. 그거고요. 덕분인지 패키지 자체는 좀 두꺼워졌습니다. 이게 일반 버전의 개수형을 가지고 오면 짠! 요렇게 박스가 확실히 기존과 좀 다르다, 두꺼워졌다 라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좀 파츠가 더 들어갔다, 아니면 좀 큰 파츠가 더 들어갔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오픈! 이건 에리나 슬레타의 말이 아니네요. 어머니 말이네. 엄마 말. 드디어 시작되는 거야, 너를 위한 세계가 라고 혼잣말 하던 그때가 아닌가? 또 혼잣말도 아니었나? 뭐 아무튼 간에 오픈! 짜잔! 일단 블리스터는 2층 구조입니다. 아래쪽에 콰이어트 제로와 도킹하기 위한 베이스, 그리고 이쪽에 스탠드가 새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스탠드가 두께가 좀 있네요. 이것 때문에 박스가 두꺼워진 것 같고, 나머지는 앞서서 다른 데서 뭐 봤었던 파츠들이죠. 이제 뭐 비트 전시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럼 다 꺼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구성을 전부 다 꺼내봤습니다. 일단은 매뉴얼, 뭐 당연하지만 큼지막한 한 장짜리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부속품 어떻게 사용하세요라든가, 특히나 뒤에 있는 콰이어트 제로 베이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외의 구성은 기존의 에어리얼 개수형과 비슷합니다. 뭐 빠질 거 빠졌고 들어갈 거 들어갔고 이런 느낌이고요. 일단은 기존 에어리얼 개수형에 들어있었던 요 건비트를 실드로 모아주는 파츠 있죠. 그게 빠졌어요.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들어갔다고 할 만한 게 일단 빔사벨 이펙트, 정확히는 빔사벨 맞대고 있는 이펙트입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사벨 스파크 이펙트라고 하네요. 사벨끼리 부딪혀서 스파크가 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존 게 있다면은 0083 시리즈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그쪽보다도 뭐 파란색인데다가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겁나게 멋있게. 스파크 튀고 있는 부분에도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묘하게 또 이제 클리어 부분에도 묘하게 메탈릭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게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사용할 때는 이 중간 부분은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빔삽을 끼워 넣고 다시 조여주면 됐죠. 그리고 건비트들, 뭐 기존의 에어리얼 개수형과 컬러링만 차이 나지 구성은 차이가 없어요. 대신에 실드로 만들어줄 중간 파츠가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본체에 끼거나 라이플에 끼거나 아니면은 콰이어트 제로 베이스에 끼거나. 색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간단하게 보면은 이 정도입니다. 굉장히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기존 게 확실히 좀 밝은 톤이었다면은 굉장히 어두워졌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에 있던 기본 건비트들은 그대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요 백팩 파츠, 백팩 끝에 달려있는 이 건비트, 여기에서 하얀색은 정말 수납용 비트니까 나중엔 안 쓰였죠. 거기다가 이 밑에 달려있던 회색 부분을 가지고 와서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 외에 건비트들도 뭐 도색 상태라던가 이런 거는 꽤 잘 되어 있어요. 나쁘지 않게 파란색 부분이나 이런 게 도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백팩, 기본적으로 뭐 일반 버전과 구성이라든가 기믹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뭐 색깔만 차이가 있는 정도니까 쭉 보면은 일단 안쪽에 수납용 비트에다가 이제 회색깔 비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패키지부터 이미 비트는 수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백팩 자체의 디테일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와 있다? 막 과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쪽에 이 노란 색깔 이 핀 부분도 가동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이렇게 접어주는 형식이었죠. 거기다가 백팩 자체적으로도 관절이 있기에
이렇게 돌아가거나 꺾어주거나 뭐 이런 게 가능했죠. 그 위에는 빔사벨을 수납하는 조인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각각 끼워주고요. 가동식이었죠, 이것도? 아랫부분에 비트 수납하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돌려주거나 하는 가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클리어 블루로 만들어진 빔사벨 칼날, 뭐 추가적인 도색 같은 건 없고 정말 클리어 블루인데다가, 그리고 손잡이 가지고 와서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끝이죠. 그리고 빔 라이플, 굉장히 두툼한 디자인의 빔 라이플이죠. 기존의 개수형에서도 있었던 그 파츠고요. 뭐 특별히 기믹이 변화했거나 디테일이 바뀌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컬러링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센서 부분에 색깔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요 손잡이 부분이 백팩 가운데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해서 수납이 된다던가, 기믹도 그대로고요. 혹시나 빔 라이플의 앞부분을 연장할 거다 그러면은 이 중간 파츠를 교체식으로 해서 이렇게 라이플의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건비트 라이플도 만들 수 있었죠. 대신에 이 앞부분이, 라이플의 앞부분이 아예 건비트와 결합되어 있는 파츠로 바꾼다라는 거. 얘는 탈착식이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센서 빼고 손잡이 아래쪽 파츠 돌려주고, 그 손잡이 쪽에 고관부랑 연결할 연결 파츠, 연결 조인트죠? 요거 껴주고, 라이플 뒷부분 늘려주고, 양옆에 파츠 빼고, 외장 떼어낸 곳에 손잡이 달아주고, 그러고선 이제 비트들을 달아주는 거죠. 라이플 뒷부분 외장 떼는 거 깜빡했네요. 하나 더 뗍니다. 하나 더 떼고 이 자리에 비트. 건비트 라이플 완성! 큼지막하고 아주 고출력의 빔을 쏘던 게 특징이고요. 아래쪽에 이제 고관부랑 연결하기 때문에 이제 고관 외장과 교체하는 파츠가 쓰이기도 했죠. 그리고 각종 조인트. 각진 조인트는 백팩 자체에다가 3mm 구멍을 만들어주는 역할이고요. 이렇게 조인트가 달려있는 부분은 뒤쪽에다가 건비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본체를 베이스 위에 올리는 베이스 조인트. 커버 형태의 조인트는 요 라이플의 뒷부분 커버를 벗기고 여기를 또 3mm 구멍으로 바꿔주는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건비트용 디스플레이 조인트, 폰스테이지에 끼워서 뭐 장식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3mm 구멍을 이용을 해서 아까 봤던 조인트들 요 백팩에다 끼우던가 아니면은 수납 상태의 라이플에다가 끼우던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었죠. 그리고 교체용 손 총 5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기본 장착은 주먹손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라이플손, 무장손, 편손 2종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부대 블레이드 안테나, 뭐 언제나 반가운 그리고 고마운 옵션이네요. 그리고 교체용 쉘 유닛, 콰이어트 제로에 도킹할 때쯤이면은 퍼메스코어 8을 찍었기 때문에 약간 하얀 빛의 쉘 유닛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현하기 위한 것 같은데, 정작 클리어 파츠 자체는 정말 순수하게 클리어 위에다가 검은 색깔 선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하얀 색깔의 도색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메탈릭 도색은 들어있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 기존 에어리얼 개수형에 있었던 뭐 파란색 클리어나 아니면 빨간색 클리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건비트를 빼거나 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 스틱입니다. 그리고 에리크트 사마야, 클리어로 된 에리크트 사마야 피규어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조형 자체, 포즈는 일단 콰이어트 제로 도킹하던 당시 그 슬래타 앞에 나타난 그 모습이네요. 오른쪽 팔을 치켜들고 촥 건비트를 조종하던 그 느낌, 다리 한쪽으로 모으고 해서. 그리고 진짜 그 특유의 체형, 그 복장,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조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포즈랑 이 조형만으로 클리어인데도 에리크트 사마야의 모습이 보이니까요. 재밌는 점은 요 스탠드에서 떼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빼낸 다음에 에어리얼 개수형 어깨에다 올려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따 해보죠. 그리고 콰이어트 제로 스타일의 베이스, 말 그대로 콰이어트 제로 안에서 콰이어트 제로와 도킹했을 때 그 베이스 형태의 그 디자인의 베이스를 넣어줬다. 요게 포인트고요. 이 기둥 부분이 본격적으로 본체와 연결, 도킹되는 부분이고요. 디테일 자체는 막 복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대신에 각도 조절이 없어요. 뭐 높이 조절도 안 되고요. 각도 조절도 따로 없어서 정말 딱 고정된 각도로만 전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둥 주변으로 이렇게 이제 건비트가 장착이 될 링 파츠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기둥의 양옆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죠. 끼워주면서 앞쪽도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링 형태를 만든다라는 게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약간 코팅된 미러 베이스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그 콰이어트 제로 특유의 느낌? 그 바닥면? 그 느낌을 좀 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완전 이제 맥기 코팅 마냥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반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뒤집어 보면은 이제 바닥면에 이제 조인트를 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이 기둥 부분 스탠드를 끼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의 완성입니다. 와, 여기 에리크트 얼굴 비추는 게 참 이게 또 약간 그 느낌 있네요. 콰이어트 제로 그 데이터 스톰에서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베이스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에리크트 본체 에어리얼 개수형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본체 완성을 해야죠. 앞서 봤던 백팩을 가지고 와서 등에다가 장착. 짜잔. 전신에 건비트를 안 꼈으니까 밑에 건 빼주고요. 자, 이렇게 에리크트 본체 완성했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에리크트와 뭔 차이가 있냐, 전체적으로 좀 파란색의 차이가 큽니다. 하얀색은 기존 거랑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파란색이 완전 진해졌어요. 어두운 약간 다크블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미지 차이가 크다. 그래서 기존 일반 컬러의 에리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막 이야기했듯이 일단은 하얀색엔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아닌가 좀 더 쨍해졌나? 쨍한 하얀색이 됐나? 묘하게 더 선명한 하얀색 같기도 해요. 그러게 이렇게 보니까 하얀색에도 차이가 좀 있네요. 라라라라. 근데 파란색이 좀 강렬하게 차이가 나네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일반 에어리얼 개수형과 콰이어트 제로, 이거는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콰이어트 제로 시절의 에어리얼 개수형은 이제 파일럿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데이터 스톰 영역 내에서는 이제 이대로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고 혼자서 진짜 이 에어리얼 개수형 자체가 에리크트의 몸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스톰 영역을 좁은 공간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지구를 삼킬 정도의 영역으로 늘리려던 게 이 콰이어트 제로의 목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전에 함께 했었던 딴 캘리번과도 함께 놔봐야겠죠. 오히려 하얀색은 캘리번과 더 비슷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캘리번도 되게 전신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좀 신경 쓴 컬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체 자체도 닮고 했다 보니까 묘하게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살짝은 있어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근데 이미 외형 자체는 일반 버전 리뷰하면서 상세하게 봤기 때문에 가볍게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생각했던 포인트가 이 헤드 부분에 블레이드 안테나, 뒤통수에 있는 이 안테나. 이게 에어리얼 개수형이 처음 발매될 때 좌우 조립이 반대로 되는 바람에 머리를 전량 다시 정상 파츠를 다 보내주는 식으로 AS를 했단 말이죠. 이번에는 잘못된 거 없이 잘 조립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눈도 약간 각도에 따라서 날카로워 보이거나 좀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면은 묘하게 큰 눈 덕분에 좀 말똥말똥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 외에도 발칸 부분에 은색 도색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쉘 유닛도 한번 볼까요? 상체. 일단 쉘 유닛 자체는 디테일은 들어가 있지만 색깔은 따로 드러나지 않은 이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기존의 에어리얼도 딱 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쉘 유닛이 꺼져 있는 그런 상태죠. 자, 그럼 쉘 유닛 교체도 해보도록 할까요? 가슴을 열어주면 요 바닥면에 안쪽에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죠. 쉘 유닛 자체에는 메탈릭 도색을 안 해놓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클리어 파츠가 완전 검은색이었네요. 완전. 그럼 교체할 파츠는 이제 투명한 컬러니까 이 밑색이 올라온다, 이 느낌이겠구나. 교체. 분위기가 오히려 메탈릭 컬러가 그대로 올라오니까 분위기가 다르네. 이런 걸 노린 거였구나, 이게. 이게 제가 왜 처음에 그냥 생 클리어여서 좀 아쉽다라고 했었냐면은, 이게 캘리번 때는 요 클리어 파츠 안쪽 있죠? 여기다가 메탈릭 도색을 해줬거든요. 이 안쪽에다가. 그래가지고 그럼 콰이어트 제로도 이렇게 했을라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 팔은 뭐 기존과 특별한 변경점은 없죠. 특별한 변경점 없고 골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파란색이 없는 하체로 내려가면은 진짜 하얀색, 그래, 하얀색도 한번 자세히 봅시다. 하얀색도 자세히 보면 묘하게 달라지긴 했거든요. 그죠? 이게 기존 에어리얼 개수형이 황변온 게 아니거든요. 색이 하얀색이 더 선명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외에도 포인트로 해서 메탈릭 컬러의 도색이라던가, 그리고 무릎 쪽에 노란 색깔 파츠 부분이라던가, 뭐 조형 자체는 버전 아니메 뭐 명버전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조형은 정말 또 끝내줍니다. 허벅지 뒤쪽도 그렇고요. 발 같은 경우도 발바닥이나 이런데 디테일들 아주 멋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왕에 셸륜이 바꾸기 시작한 거 나머지도 바꿔봅시다. 그래서 요 반대쪽도 클리어 파츠 교체해주고, 허벅지 같은 경우도 이게 손톱으로 하기가 힘들면 이거 할 수는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힘들면 보조 스틱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보조 스틱으로 안쪽에서부터 밀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허벅지도 바닥 쪽에 메탈릭 도색이 되어 있죠. 그리고 머리 쪽은 일단 블레이드 안테나를 한번 빼고, 처음 뺄 때 잘 안 빠질 수 있거든요. 어딜 만져야 되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밑에서부터 손톱으로 걸고 들어 올리면 됩니다. 하고 셸 유닛 교체. 이마부터 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반사광 딱 들어가니까 이게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은색으로 빛나네. 은색으로. 흰색보다는 은색이네요. 이쪽은. 그러네. 이거 분위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의외로 딱 티가 납니다. 번쩍번쩍하네요. 자, 그럼 가볍게 가동도 살펴봅시다. 목은 이중 볼관절 돌아가는 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앞으로 뽑혀 나오는 어깨, 들어주는 어깨 들면서 어깨 쪽에 외장 가동을 하죠. 그리고 어깨 외장도 이렇게 아예 별도로 가동을 하기도 하고요. 팔꿈치는 이중 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관절이었고, 허리 같은 경우도 이제 회전하는 데 지장 없고 흉부에서 크게 숙이고 들고 가동하고, 고관절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축이동이 있죠. 살짝 이렇게 내려옵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축이. 이걸 통해서 이제 옆으로 드는 게 좀 더 편해지죠. 이렇게 크게 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드는 것도 그렇고요. 무릎도 이중 관절 아주 크게 굽혀졌고, 발목 같은 경우도 보기보다 많이 움직이는 볼관절과 아래쪽에 축관절. 발바닥 가동도 있었죠. 좀 펴주고 굽혀주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무릎 꿇기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격하게 꺾는다 그러면 이렇게 달려들기 직전처럼 완전 숙여주고 고개도 들어줄 수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비트온 폼, 거기다가 백팩에는 라이플도 수납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시나 이제 비트온 폼이 거의 뭐 완전체 같은 실루엣 같은 그런 느낌. 더구나 오히려 컬러가 어두워지면서 이제 나 라스트 보스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더 느낌이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라이플 액션 간단하게 한번 포즈 취해봤습니다. 역시나 이제 솔직히 말해서 프라모델보다 로보톤 버전 아니메가 액션들이 훨씬 잘 나와가지고 다리도 훨씬 많이 벌어지고 가동 포인트도 더 많아가지고 이제 막 스커트화 되어 있는 건비트 방해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역시 포즈 잡고 노는 데는 에어리얼은 로보톤이 좋지 않나. 그리고 건비트 라이플 액션, 사실상 콰이어트 제로쯤 가면 그냥 라이플을 안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로보톤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에리크트 사마야 태우기. 아까 봤던 것처럼 베이스에서 쏙 뽑아주고요. 왼쪽 어깨, 이 외장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만 움직인단 말이죠. 전체적인 거랑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끝을 눌러서 공간을 만들고, 이 파츠의 틈에다가 에리크트를 끼워 넣고 파츠를 다시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외장으로 아예 베이스 부분 있죠, 여기를 걸어버리면은 뭐 에리크트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두면은. 그래서 이렇게 전시해두면은 어깨 위에 그 작중에 나왔던 모습처럼 에리크트가 어깨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요 느낌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포즈를 취해주면은 금상첨화죠. 그리고 이때는 건비트를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속된 조인트로 건비트와 함께 전시해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빔사벨 스파크 이펙트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빔사벨을 맞붙고 있는 이 포즈도 취해봤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런 이펙트가 있는 게 훨씬 더 이제 보기도 좋고 전시했을 때 임팩트도 크니까, 이펙트가 있냐 없냐는 은근히 큰 차이입니다. 은근히. 자, 그럼 에어리얼을 이제 콰이어트 제로 베이스에다가 올려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일단 베이스부터 꾸며줘야겠죠. 비트들을 이용해서요.
일단 포인트는 요 큰 비트들은 서로 결합해 놓습니다. 회색 부분과 흰색 부분을요. 결합하고 이 회색 부분의 조인트를 이용을 해서 가장 뒤쪽에 있는 블럭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줍니다. 그 앞쪽에는 요 스커트로 쓰이던 검 비트를 껴주고요. 그 앞에는 어깨에 쓰이던 비트를 껴줍니다. 맨 앞에는 오른팔에 있는 검 비트 껴주고요. 다 꼈는데 나머지 어디로 가냐? 안쪽으로 갑니다. 왼팔에 쓰던 검 비트 에어리얼 바로 뒤에 들어가고요. 그 뒤로 가서 바깥쪽에 이렇게 뒤쪽 스커트로 쓰이던 거 껴줍니다. 이렇게 하고 에어리얼 등에는 등 조인트 있죠? 등 조인트를 끼우고 이 등 조인트와 그리고 이 골반 쪽을 같이 껴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내려와서 뒤에서 봐주면서 이렇게 조인트에 맞춰서 각각 껴줍니다. 콰이어트 제로 도킹 완료! 이게 비트들의 배치가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가 아닐까. 굉장히 디자인 잘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형태라고 할까요? 그나저나 그냥 저는 이걸 상품화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 콰이어트 제로 이 베이스 자체를 상품화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굉장히 의외의 상품화였기 때문에 좀 놀라기도 했는데 가격도 솔직히 2,000엔이 높잖아요, 일반 버전에 비해서. 근데 오히려 에어리얼 개수형의 이 완전체 같은 모습은 이 모습에 더 가깝단 말이죠. 쉴드만 못 만들었다 뿐이지 뭐 다른 퍼메스코어 컬러가 없다 뿐이지 최종 모습은 이거니까 사실상. 물론 뭐 재룡님 진정한 마지막 모습은 대형 빔 막아낸 후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이때가 가장 강했던 때잖아요. 예. 거기다가 베이스 자체가 사실상 반사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리가 반사되어 보이는 이 느낌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잘 어울리고요. 그래도 무엇보다 공식 사진처럼 약간 로우 앵글로 보는 게 굉장히 멋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웹 한정판 로보톤 건담 에어리얼 개수형 버전 아니메 콰이어트 제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처음 출시 소식 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줄 거면 처음부터 저렇게 내주지. 저 베이스가 엄청 탐나거든요, 사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또 완전판에 가까운 모습이다 보니까 이게 유혹 참 잘한다 진짜 장사 참 잘해. 대신에 단점 명확하죠. 쉴드를 만들 수 없다. 펌의 스코어 다른 스코어는 못 만든다. 콰이어트 제로니까 에임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작중에 가장 강했던 마지막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더 진해진 파란 색깔, 저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가 에리크트 사마야 피규어 포함 작중처럼 어깨 위에 올릴 수 있어요. 이게 분위기 차이가 꽤 큽니다. 아까부터 제가 계속 장착을 해놓고 있는데, 장착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아무튼 간에 계속 어깨에 올려놓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느낌? 이 원작을 그 마지막을 또 재밌게 봤다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또 어필 포인트란 말이에요, 저게. 제가 건담 에어리얼을 샀던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건담 에어리얼 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슬래타 머큐리 피규어가 스케일별로 있었으니까 144분의 1, 100분의 1이 각각 들어있었으니까. 대신에 에리크트가 들어간 건 좋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슬래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에리크트한테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포인트.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볼게요. 체력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브실.